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은 어, 주간은 이틀 연속 어, 올킬을 달성하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기대치가 좀 몰빵되어 있는 NBA가 좀 많이 운이 없이 성적을 내질 못했습니다. 어제 샬럿 마인 뉴올리언즈 오바를 갔는데 이 컷에 35점이라는 여자 농구 다운 그런 쿼터가 나오면서 4.5점 차 언더가 났습니다. 40점만 들어갔어도 오바였던 경기였는데 이 쿼터에 정말 아쉽고 좀 운이 안 좋은 그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선 NBA 성적을 반드시 내야 된다라는 저도 강박관념이 있는데 그 강박관념을 이겨내고 성적을 냈어야 함에도 성적을 내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해외 축구는 아시다시피 제가 뗐고요. 그냥 안 하는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았습니다. 투표 결과도 그렇게 나왔고요. 왜냐하면 우선 제가 뭐 혼자서 다 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이 새벽에 주로 있는 해외 축구 경기를 관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분석은 관전을 필수로 해야 어떤 선수가 좋은 선수 이런 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깔려져 있어야 하는데 사실 해외 축구는 제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어, 디테일한 분석을 하질 못했던 점을 인정하고 죄송합니다. 그 점도. 그래서 좀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좀 보답이 아니라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자, 우선 오늘부터 이제 남자 농구 월드컵 예선 경기가 시작이 되고 이제 남자 농구가 당관 없기 때문에 WKBL은 들쭉날쭉 하고요. 배구하고 이 아시아 농구 월드컵 예선 이렇게 좀 경기 매치업들이 있는 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가 주간 영상은 안 올리던 사람이지만 이 농구 월드컵을 좀 분석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자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괌하고 호주 경기인데 괌은 이번 로스터에서 1옵션 에이스라 볼 수 있는 어니스트 로스 주니어가 빠졌습니다. 로스터에서 이 로스터는 그 피바 농구 월드컵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로스터입니다. 이 선수의 포지션 포워드고 평균 득점 18점대로 리바운드도 8점 8개대로 팀 내 득점 1등, 리바운드 1등 존재감 상당히 높은 선수인데 이 선수가 로스터에서 빠졌다라는 점. 그리고 핵심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타이 웨슬리라는 선수도 빠진 상태입니다. 이 두 명의 로스터 제외는 가뜩이나 괌은 엄청나게 기대치가 낮은 팀이고 국가고 사실상 이번 대회에서 그냥 머리수 채우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기대치는 현저히 더 낮아졌다라고 봐야겠죠. 호주도 두 명이 로스트 제외가 되었습니다. 팀 내 득점 3등, 리바운드 1등 꽤나 비중 있는 선수가 빠지게 됐어요. 기준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3.5, 어느바 168.5를 받았습니다. 자, 살펴봤듯이 양 팀의 좀 굵직한 스코어러들이 좀 빠진 경기예요. 또한 호주는 괌에서의 원정 경기를 치르고 3월 1일 날에 필리핀 원정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 연속 원정 일정이기도 합니다. 핸디캡 기준점이 43.5라는 기준점이 말해주듯이 초장부터 일방적인 승부가 될 가능성이 아주 거의 확신적인 경기인데 호주의 벤치 자원 기용이 꽤 길게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경기겠죠. 또한 괌은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필리핀 등 아시아에서 좀 어느 정도 농구를 하는 그런 국가들을 상대로 게임 로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0득점에서 60득점대 이 정도의 수준만 내면서 평균 30점 차 정도 이상의 대패만을 당하고 있는 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는
제가 앞에서 열거했었던 일본, 우리나라, 뭐 필리핀보다도 훨씬 더 전력 기대치, 그리고 완성도가 훨씬 더 높은 국가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호주는 최근 전적에서 말해주듯이 우리나라, 일본, 이란 모두 대승을 우리나라한테도 그는 30점 차 수준의 대승을 따냈었던 게 바로 호주였죠. 감상대로 호주는 훨씬 그 이상의 대승 기대치가 높고 사실상 1옵션 득점원이 빠진 괌의 득점 볼륨은 한껏 낮아질 가능성이 되려 높은 경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무난하게 호주 마인의 언더를 보는 게 아주 적절하다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일본하고 중국 경기는 자, 일본은 이번 로스터에서 기화 선수죠. 조시 호킨슨이 빠졌습니다. 조시 호킨슨은 일본 국대 경기를 꽤나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다들 좀 익숙한 선수일 거예요. 일본에서 가장 핵심 선수라고 볼 수 있는 선수인데 또한 이 카무라 유키는 뭐 다들 없는 거 아실 거고 뭐 중국은 핵심 빅맨 저우치가 없습니다. 자, 핸디캡은 거의 약정배, 일본이 약정배, 어느한 165.5를 받았는데, 이거는 상황을 좀 비중 있게 생각을 하는 경기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한테 충격적인 2연패를 당하면서 0승 2패로 지금 벼랑 끝에 몰려서 사활을 걸어야 하는 절박한 일정입니다. 핸디캡 기준점이 말해주듯이 일본이 홈임에도 아주 작은 마인 기준점을 받은 것을 보면은 중국이 일본 상대로 충분히 역배승을 따내도 이상할 게 없는 매치업이라는 거는 오즈 메이커들도 예상을 하는 경기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결국엔 우리나라한테도 수비를 못해서 0승 2패를 당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경기에서 중국이 무지성으로 달린다. 우리가 NBA에서도 오바를 볼 때 무지성으로 달린다. 수비를 내려놓고 공격에 치중한다. 탱킹 팀들이 지금 오바를 잘 내고 있잖아. 그런 스탠스를 중국은 지금 보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대만 상대로 2승을 거뒀으나 두 경기 모두 총 득점 160을 넘은 적이 없었고 중국은 저우치가 빠졌음에도 후 진치유, 위 자하오 등 압도적인 높이의 빅맨진이 여전히 건재합니다. 기동력이 뛰어난 호킨슨 대신에 발이 느린 알렉스 커크가 합류한 일본을 상대로 중국은 훨씬 더 골밑 장악에 기대치가 되려 더 높고 가뜩이나 1승이 간절한 중국이 철저하게 다운 템포를 구사하면서 매우 신중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제가 언더를 볼 때 제일 많이 하는 말 이건 경기는 플레이오프 모드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공식이 좀 성립되는 경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이라서 뒤도 볼 거 없이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건 중국의 엄청난 수비 에너지 발산과 동시에 플레이오프 모드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언더메인으로 서브는 중국 프렌. 대만하고 대한민국 경기는 우리나라 경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번 로스터에서 프런트코트 전술의 핵심인 성교창이랑 이원석이가 빠졌죠. 그러고 하윤기 역시도 로스터에 빠진 상태입니다. 대만은 큰 결장 누수 없이 기와센터 프렌든 길베기가 로스터에 합류해 골밑을 지킵니다. 포지션 센터고 키도 장신인 센터예요. 대한민국이 이 핵심 빅맨들의 로스터를 제외는 리바운드 기대치를 매우 하락시키고 그리고 골밑 수비에 치명적인 균열을 내는 요소겠죠. 당연히 아시다시피 살펴봤듯 우리나라의 이 공수 핵심 골밑 코어들이 로스터에서 대거 빠진 매치업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마주로였나 그 외국인 신인 감독을 영입하고서 좀 아직까지 검증도 안 된 그런 상황이죠. 핸디 기준점이 말해주듯이 객관적 전력이 우위인 우리나라가 고작 6.5라는 그리 막 크지 않은 기준점을 받은 것을 보면은 이거는 대만이 충분히 어느 정도 선전할 경기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즈 메이커들은.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대만도 일본한테 0승 2패를 당하면서 지금 사실상 완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얘도 중국하고 똑같이 절대 지면 안 되는 그런 경기가 된 거예요.
그러고 지금 어찌됐건 뭐 이현중, 뭐 직전기 뭐 선우, 이정현 뭐 이런 선수들 중국과의 2연전에서 3점 쇼를 펼치면서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건 저도 눈으로 봐서 알지만 결국에는 이 국가대표 농구에서 우리나라가 중국 상대로 막 엄청난 3점 쇼를 펼치면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대만 한 수 아래인 대만 상대로 못하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3점 야투가 엄청나게 터질 것 같아라는 분석은 NBA에서도 조심스러운 분석이에요. 아무리 정말 이런 분석이 통용되는 거는 3핍 왕조 시절 골든스테이트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런 분석이 통용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번에도 대만전에 엄청난 대만 원정 가갖고 3점 쇼를 펼칠 것 같아요. 이런 분석은 터무니없는 분석이고 상식적으로 우리나라는 빅맨진의 출혈이 엄청나게 막대하고 대만은 저 브랜든 길백이라는 2m 13cm 장신 선수가 골 밑에 버젓이 지키고 있고 그럼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가 3점이 대폭발하는 중국전 마냥 3점이 대폭발하는 경기가 아니라면은 대만이 사실 더 유리한 매치업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슈터 퀄리티는 더 높게 봐도 되는 상황이지만 저는 대만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프론트 코트진에서 더 기대치가 높은 라인업 상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만 프렌 보겠습니다. 대만 프렌 어느 반 패스하고 필리핀하고 뉴질랜드 경기는 필리핀은 이번 로스트에서 골밑 수비와 리바운드 핵심 선수인 카이 소토가 로스트에 빠졌습니다. 포지션 센터 선수고 또한 공격 전개가 기아 선수 저스틴 브라운리에게 극단적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구조적 한계가 꽤나 명확한 팀입니다. 뉴질랜드는 큰 전력 누수 없이 샘 메넨카, 얀리 웨첼 등 호주 리그는 축구로 따지면은 그나마 뭐 프랑스 리그앙 뭐 세리에 이 정도 급은 됩니다. 그래도 이런 일부 리그에서 활약하는 핵심 코어들이 대거 로스터에 합류한 상황이에요. 뉴질랜드는 필리핀의 대체 불가 림 프로텍터인 카이 소토의 로스터 제외는 피지컬이 높은 뉴질랜드를 상대로 리바운드 기대치를 매우 크게 하락시키는 요소입니다. 자, 핸디캡이 마이너스 5.5를 받은 뉴질랜드가 어느 반은 170.5. 또한 뉴질랜드는 현재 0승 2패로 조별리그 최하위에 머물러 있으나 이는 아시아 절대 강자인 호주를 상대로 피 터지는 초접전을 벌인 대진 운의 결과일 뿐이었고 핸디 기준점이 말해주듯이 홈팀 필리핀이 대려 역배당을 받았잖아요. 어찌됐건 이번 대회에서 필리핀은 2승 0패, 뉴질랜드는 0승 2패인데도 불구하고 홈팀 필리핀이 홈인데도 역배당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 필리핀이 지금 2승 0패를 따낸 과정에서 괌 상대로 2승 0패를 한 거잖아요. 사실상 정말 이번 대회에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머리수 채우러 나온 애들. 그래서 이거는 뉴질랜드의 지금 이 라인업 상황상으로나 뭐 기대치, 기본 DNA 자체도 저는 뉴질랜드가 훨씬 앞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뉴질랜드 마인메인으로 서브는 오바인데 오바는 좀 조심할 긴점도 높고 저는 뉴질랜드 마인메인으로 보겠습니다. 자, 배구 두 경기 있는 거는 남자 배구는 저는 언더 쪽 접근하는 것이 나아 보여요. 다른 것보다도. 왜냐하면은 승패앤디보다도. 왜냐하면은 자 기본적으로 현캐가 직전 그 대한항공전에 보여준 경기력은 정말 최악이었죠. 최악. 그러면서 셧아웃 패배를 당했고 뭐 1, 2등 경기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 일방적인 원사이드한 경기였습니다. 마치 1등하고 꼴찌팀 경기 같았죠. 현캐가 지금 경기력을 보면은 굉장히 못해요. 그리고 굉장히 저점 흐름을 명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직전 아시다시피 대한항공 전에 그 삼성화재랑 경기를 해서 3대0 셧아웃을 펼쳤지만 그 3세트 중에 2세트를 듀스를 갔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정도로 이 최악의 꼴찌 팀인 삼성화재랑도 몇 세트 좀 엄대엄 뜨는
고전하는 경기 뉘앙스가 꽤나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남자 배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현케는 리그 2등 팀이고 굉장히 기대치가 높은 팀이 우승 후보라는 소리를 듣는 팀이기 때문에 현케가 유관수 체육관 홈경기장에서 만약에 반등을 해내면서 그래도 강팀이니까 반등 법칙을 적용해서 얘네가 떡상을 한다. 그러면은 얘네가 언더를 내면서 승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얘네 나쁜 놈이 진짜 진또백이다. 그래서 이 대한항공전 삼성화재전 두 번 연속 보여줬던 이 실망스러운 경기력이 유지가 된다라면은 저는 한전이 되려 언더를 내면서 이길 수도 있는 경기라고 봐서 언더를 접근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 흥국생명이랑 흥국생명 경기는 흥국생명 센 마엔까지 흥국생명 승메인으로 서브는 세트 마엔승. 자 우선 양팀 맞대결이 9번 연속 홈팀이 지금 승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홈팀이 이거는 정말로 장줄입니다. 장줄. 어찌 보면은 GS 칼텍스도 원정에서는 다소 약해지는 팀이고 흥국생명도 홈에서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이 나오는 팀인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텍스트 분석을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죠. GS 칼텍스는 아시다시피 시즌 초 기준으로 주전으로 나오던 미들브루커진이 모두 장기 부상을 당하면서 미들브루커진이 완전히 거의 NBA로 따지면 식스맨들이 지금 출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미들블로커진이 흥국생명한테 너무 잽이 안 되죠. 기본적으로 어 피치라는 애가 완전 아시안 쿼터제지만 외국인 용병급의 그런 피지컬을 갖고 있는 선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미들블로커진에서 차이가 넘사벽이다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원정에서 실바는 짜증도 훨씬 더 많이 내고 그죠? 그러고 유효블락을 상당히 많이 당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공격하는 죽은 볼 때리는 찬스 여부가 흥국생명 훨씬 많을 경기라고 봐요. 흥국생명 승마엔 쪽 이렇게만 접근하면서 오늘 주간 영상 이렇게 마치고 NBA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